여기서부터는 이제 지난 지지 상담이었던 지지 상담의 1, 2, 3단계에 이어서 통찰 상담의 4, 5, 6단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지지 상담이나 통찰 상담을 우리가 구분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지를 해야 할 때 통찰을 시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통찰을 해야 할 때 지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상담이 비효율적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여서 구분을 하는 것이지, 지지 상담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통찰이 그 사람이 전혀 안 된다거나, 통찰 상담을 하는 중이라고 해서 지지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두 가지는 항상 교차적으로 막 일어나고, 뭐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다만 중요한 건 지금 지지해야 할 때인지 통찰을 해야 할 때인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상담이 한 회라도 빨리 끝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통찰 상담은 애초의 목적이 이 사람이 이제부터 이 기능을 가지고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 상담은 아무래도 현재 가지고 있는 통증을 제거하는 것에 훨씬 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래 통찰이 잘 되는 사람이었다면 지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알아서 통찰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지 그 자체는 그 사람이 통찰을 앞으로 할 수 있게 될 거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영 통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우리가 나중에 뭐 통찰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 영 통찰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지지 상담으로 일단은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치료자의 말을 좀 듣고 치료자의 제안을 수용해 볼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왔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인내력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대상관계 능력도 다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통찰 상담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지지 단계에서 끝이 날지 아니면 통찰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지 아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통찰 상담이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1단계, 2단계 있잖아요. 케어링과 티칭하는 단계. 그러니까 내 남자가 아직은 본인이 병식이 명백하지 않다거나 혹은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른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전혀 치료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그냥 명백하게 지지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3단계 정도 이렇게 뭔가 애매한 경우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그때는 이 사람이 언제라도 통찰 상담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는 통찰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어느 정도는 치료자와 거리를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담이 이중관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안 된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현실에서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완벽하게 또 차단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담사의 개인적인 정보를 최대한 알려주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우리의 관계는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시킨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나중에 통찰로 자연스럽게 전환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 상담은 그냥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냥 2단계에서 1단계에서 그냥 끝날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든 활용하셔서 이 사람을 지금 도와줘야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통찰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워서 제가 지금부터 강의하려고 하는 장기적인 역동 상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장기적인 역동 상담에 관심이 있고 그거를 진행하실 예정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내담자와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노하우를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알아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걸 노출하기를 꺼려하는 성격이다. 성격상 그러하다라고 하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되게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가까워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해도 상담사로서 일할 때만큼은 어느 정도 내담자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리를 유지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의 정보가 최대한 내담자한테 제한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밖에서 만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윤리적으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정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보, 그러니까 상담에 꼭 필요한 정보, 예를 들면 자격 유무라든지, 뭐, 종교나 뭐 성 정체성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가 요청하면 저희가 알려줘야 되는 것으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았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디에 살 것인지, 여러분의 결혼 상태가 어떠한지, 내담자들은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내담자들한테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것이 노출되지 않아야 내담자가 상담사에 대해서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게 돼요. 백지 상태로 상담사를 두고 그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찰을 할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지지 상담을 받으러 왔고 지지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도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또 그러면 안 되느냐?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거든요. 지지 상담을 해야 될 때 너무 통찰적인 거리를 유지하면 거리감을 너무 느껴서 괜히 그것들이 거절감으로 또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빠르게 통찰 상담의 4, 5, 6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자, 카운슬링 단계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드디어 여러분이 뭔가 상담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게 될 텐데요. 내담자가 치료자의 말을, 제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런 태도를 보여요. 3단계에서 이제 치료자 말을 좀 경청하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4단계부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라포가 조금 형성이 되었고, 내담자가 이 치료자의 말을, 어느 정도, 저 사람이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말을 했고, 이러한 행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약간은 생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증상의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선생님? 자, 3단계까지, 지상담 단계까지만 해도 내가 그냥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것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면 일단 그 고통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단은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나 혹은 이것을 당장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내담자가 깨닫고 나면 그냥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지와의 그 여부에 관계없이 내가 왜 현재의 모습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인내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내력.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자, 3단계까지만 해도 과거를 생각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내가 특히 안 좋았던 기억이다, 트라우마성 기억이다라고 하면 그 얘기 해서 뭐예요? 이 말을 정말 많이 해요. 3단계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게 되시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알아서 뭐예요? 아니면, 근데 그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말을 많이 하죠. 3단계까지만 해도. 4단계부터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뭐, 과거력이라든지,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기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통찰과 지지가 교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내담자가 애도를 제대로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과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과거 얘기를 하다 보면, 나에게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건 그 과거가 굉장히 트라우마성이었다는 걸 의미해요. 상담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굉장히 큰 사건, 재난적인 사건을 경험해서 그 뒤로 쭉 트라우마가 생긴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스몰 트라우마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스몰 트라우마, 작은 트라우마라는 거, 우리가 뭐 그거를 스몰 트라우마라고 하기도 하고, 뭐 2차적인 트라우마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부르는데요. 이 트라우마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일이 한 번만 일어났다고 하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 뭐 5살 때, 뭐 6살 때 엄마한테 째꼬장 부리다가 엄청 맞았잖아. 뭐 이런 얘기. 근데 그런 기억 한 번쯤 다 있죠. 엄마 아빠한테 뭐, 뭐 옷걸이 같은 걸로 한 번쯤 맞은 기억.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한 대도 안 맞고 자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있어요. 그냥 한 번 그치고 지나갔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몇 년에 걸쳐서 혹은 정말 몇십 년에 걸쳐서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범위 이상으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맞은 사건 말고도 간단한 사건이어도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뭐, 나 점심 차려주는 걸 까먹고 그냥 나갔다. 너무, 너무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은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엄마도 툭 하면 밥 안 차려주고 나가. 만약에 친구들한테 얘기했다가는 그런 반응을 얻기 십상이죠. 공감을 살 수 없어요. 왜냐면 다들 한 번씩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근데 종종 그러지 않나? 근데 만약에 그 엄마는 한 번도 빠짐없이 점심을 차려주는 걸 까먹고 나왔다고 해봅시다. 아니면 뭐 도시락을 싸주는 걸 한 번도 평생 해보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그 아이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스몰 트라우마는 뭐냐면, 어, 너무 자주 긴 기간에 걸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건의 강도와 별로 관계없이 아주 오랜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근데 이런 트라우마는 고치는데도 정말 오래 걸려요. 어떤 경우에 특히 오래 걸리냐? 내가 그 일을 겪은 것이 별로 유난한 일이 아니라고 이미 세뇌되어 버린 경우. 이런 경우가 훨씬 더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는데 다른 엄마들도 다 그렇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이건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오래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담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게 한두 번만 일어났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는 항상 그랬기 때문에 제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이라고 이미 자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이상하다는 걸 이 사람이 자기 친구들 얘기를 들어서 비교를 해서 알게 되었든 혹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도 가끔 그런 걸 알거든요. 왜냐면 책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각이 있거든요. 그럼 자각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힘들었던 일이 맞구나라는 것을 상담사가 아니라 내담자가 자기가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되어야 돼요. 상담사는 알아요. 어차피 그건 중요하잖아요. 상담사가 그거를 애도하는 건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상담사가 인정해 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할 것 같지만 그것은 그냥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고 이 내담자가 알아야 돼요. 내담자가 아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그냥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때까지 경청하면서 기다려주는 것 외에는 상담사가 딱히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 내담자가 용기를 내서 한 발 한 발 그 사건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애도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슬픔에 잠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항이 있으면 이 단계에 그냥 영원히 고착된 듯이 보여요. 100회, 뭐 200회 이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내가 고작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고 내가 고작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았다고 난 인정할 수 없어. 혹은 내가 그런 정도의 사건 때문에 나약하게 울음을 터뜨릴 순 없어. 이런 저항 있잖아요. 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저항이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고착이 되는 거죠, 이 단계. 애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가 않고 계속 나는 이거에 상처를 안 받았다니까요. 걔가 문제가 맞다니까요. 라는 문제가 이 3단계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 머물러도 3단계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2단계에 머물러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꼭 금방이라도 좋아질 것 같긴 하지만 진짜 안 좋아지거든요. 그냥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4단계까지만 해도 어, 내가 상담에서 뭔가 효과를 봤다는 느낌은 사실 4단계에서도 없어요. 그냥 시시때때로 내담자들이 상담 이렇게까지 많이 받았는데 뭐가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저 옛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엔 뭐 10회기, 5회기, 10회기 이렇게 얘기할 때랑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공격은 아니지만 사실 상담자가 듣기에 충분히 공격적인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기를 여러분이 얼마나 잘 버티고 그 사람이 애도의 그 시공간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느냐의 그런 상담사의 인내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주구장창 기다려요. 기다릴 때는 기다릴 때 여러분이 견뎌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그냥 내가 무능한 존재가 된 그 느낌을 잘 견디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해주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내가
이게 상담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게 맞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견디시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만약에 잘 지나갔다. 그럼 어느샌가 내가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때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4단계를 지나가는 거, 내담자들이 건너가는 걸 보면, 아, 상담은 진짜 내담자의 힘으로 극복이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담사가 맨날 난 똑같은 것만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것만 하고 있는데, 4단계를 내담자가 딱 지나가는 걸 보면, 아, 상담은 진짜, 상담사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내담자의 힘으로 극복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단계부터는 여러분이 하시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거의 그렇습니다. 아주 잘 기다려요. 설치지 말고, 제가 나대지 말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상담자가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열만 받게 돼요. 계속 기다리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애도가 딱 일어나요. 그 애도가 일어날 때 정말 놀라운 감정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전혀 울지 않던 사람이 막 울게 된다든지, 뭐, 상담사한테 전혀 화를 표현하지 못하던 사람이 화를 표현하게 된다든지, 이런 정말 이 사람한테서 있을 수 없었던, 그동안 있을 수 없었던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변화가 포착이 되고 나면 이제 5단계로 진입을 하는데요. 5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과거랑 현재를 연결하는 이 인식이 굉장히 튼튼해져요. 아, 내가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거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 즉시, 자, 연결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깨닫는 즉시 변화가 시작돼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3, 4단계까지만 해도 아, 그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게 왜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5단계부터는 아, 내가 그래서 이랬던 거구나. 그래서 이랬던 거구나. 라고 하면서 변화가 팍팍 일어나요. 물론 아주 운이 좋게 어떤 내담자는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5단계인 경우가 있어요. 아주 운이 좋은 경우. 정말 가끔 보는 경우. 평생 여러분이 상담사를 하면서 한 3명 보면 정말 최고의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즉시 변화가 시작돼요. 그냥 알게 되면 그냥 바로바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바로 행동이 그 다음 주에 변화가 돼서 오거나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그냥 바로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훈습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훈습이 뭐냐면 자, 제가 깨닫는 즉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어떤 거는 그냥 몸의 관성처럼 남아서 그 인지하던 방식, 그렇게 판단하던 방식이 그냥 뭔가 자동 반사처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통 공포 반응이 그러한데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이 뭐 어렸을 때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자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뭔가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라던가 이런 소리에 깜짝깜짝 놀란다. 그 깜짝깜짝 놀라는 그 자동 반사적인 반응이 5단계에 와서 다 깨달았지만 아직 안 고쳐져 있거든요. 그냥 몸이 기억하는 어떤 반응들이 있어요. 그리고 뇌가 기억하는 어떤 인지 패턴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5단계에서 상담사랑 이제 깨닫는 건 다 했잖아요. 깨닫는 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훈습을 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을 천천히 하는 걸. 다시 한번 놀랬어요. 이번 주에 나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또 놀래긴 놀래더라고요. 여전히 엄마한테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열받는 거 똑같더라고요. 이런 말 하거든요, 이때는. 그래서 그것을 한 번씩 한 번씩 다시 한번 자기가 정리를 하고 마음속에서 이제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연습하는 기간은 사실 앞에 3, 4단계를 지나온 거에 비하면 사실 매우 짧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금방금방 하고 4단계와 5단계에서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예전에 4단계까지만 해도 뭐 예를 들면 그런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화나는 것을 진정을 잘 못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당장 얘기해야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부터는 꼭 그러진 않아도 돼요. 혼자 하루 이틀 만에 정리를 하고 상담에 왔을 때 지난주에도 또 그랬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확연히 이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느껴지는 단계가 5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5단계부터는 내담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종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상담사의 해석에 대한 저항도 현저히 줄어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대인관계 자체가 변화가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상사들이랑 항상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진다거나 뭔가 권위자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그런 게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막 여자한테는 말도 못 걸던 사람이 이제는 뭐 여자친구가 생긴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5단계예요. 그래서 5단계까지만 와도 사람들이 아, 이제 드디어 종결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4단계까지만 해도 그 상담사가 느꼈던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 이 사람 이대로 끝나면 어쩌나. 이렇게까지 나랑 시간과 돈과 많은 것을 들였는데 결국에 이제 4단계를 지나서 5단계에 돌입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통찰하는 것은 완전히 해보지 못하고 그냥 실패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여러분도 마음의 짐을 덜고 5단계부터는 비로소 그 내담자들이 아, 지금 상담받아 나 진짜 돈이 하나도 안 아깝다. 너무 내 인생에 값진 투자였다. 라는 말을 육성으로 내뱉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시기가 5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오게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사실 너무 오고 싶은 단계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5단계에 입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의 상담이 5단계까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4단계의 이 내담자에게 달려있다. 그 내담자의 역량에 그냥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참 이게 무슨 의료기술처럼 의사 앞에 오기만 하면 의사가 딱 수술을 해주든 약을 먹으라고 하든 뭐를 딱 해서 딱 없어지는 그런 의사의 힘으로 의사가 많은 어, 뭐라 그래야 되지? 내 기술이라든지 나의 실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통제감이나 전능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면 참 좋을 텐데 상담사는 그렇지 않아요. 상담사는 내담자가 협력해주지 않으면 그냥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담사가 매우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내담자가 응해주지 않으면 실패하고 마는 것이 정신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수동적인 직업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기를 잘 견디려면 능동적인 취미가 꼭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 그냥 세상 일이 아무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우울감에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단계면 끝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전 여기까지 이제 가는 내담자들 아주 소량이지만, 아주 소수이지만 본 적이 있는데, 이 6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상내 관계는 변화했어요. 예,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도 변화가 합니다. 통찰 상담, 그러니까 통찰 상담으로 4, 5단계를 쭉 지나오다가 6단계에 가서는 갑자기 다시 약간 지지 상담인 것처럼 내담자와 상담자 관계가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가 바로 이제 마지막 6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단계에서는 상담자의 의견을 내담자가 굉장히 많이 수용할 수 있게 되고요. 거르는 능력까지 생겨서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이거는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라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담사가 어떤 점이 편해질까요? 내담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필터를 그렇게까지 많이 거치지 않고 이야기해도 괜찮은 단계가 바로 이 단계예요. 왜냐하면 내담자가 알아서 걸을 테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죠. 알아서 거르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내담자에게 상담사가 아무 말이나 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서 말을 하고 있죠, 저희가. 최대한 그 사람이 어떤 말에 반응을 할 것인가를 다 예상하고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이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뭔가 고민이 되실 때는 말할까 말까가 고민이 되실 때는 말하지 말자는 것이 항상 그 분석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민이 될 때는 하지 말고 뭐 나중에 슈퍼바이저랑 상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숙련된 상담사가 되시면 그때는 그냥 어느 정도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때는 이미 여러분이 수습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해도 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되도록 상담사가 말을 줄이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6단계에서는 이제 그 내담자랑 상담자가 상당히 동등한 위치에 이르렀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이 내담자한테 내가 뭔가를 가르쳐 주거나 뭔가를 도와주는 입장이었는데 5단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도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나 나나 비슷하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어쩔 때는 나보다 훨씬 낫네. 와,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나. 이런 마음도 엄청 많이 들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느꼈던 어떤 역전이 같은 것들, 뭐
내가 내 남자한테 사실은 너 처음에 왔을 때 진짜 이랬잖아, 저랬잖아, 이런 말들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치료자에 대한 어떤 감사가 일어나는 것도 6단계의 시기예요. 네, 진정한 감사. 이 4, 5단계에서 느끼는 감사는 사실 그다지 이렇게 그 진정성이 있는 감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단계에 와서야 비로소 좀 상담자한테 내가 나를 지금까지 시간까지 잘 기다려주면서 같이 이 상황을 함께 해준 것에 고맙다라는 마음을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대로 된 종결을 하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존 욕구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부터는 어떻게 건강하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를 하게 돼요. 앞으로는 내가 이런 얘기를 상담사와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와 이러이러이러하게 나누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대체적인 자원이 충분히 개발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상담사는 항상 이 사람에게 한번 사용되고 지나가는 관계여야 되거든요. 이 사람의 현실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상담사는. 내담자가 한번 현실 관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한번 사용되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이인 것처럼 느껴졌다가 상담자가 좋은 상내 관계라는 게 뭐냐면 상담사가 굉장히 내 인생에 중요한 관계인 것처럼 일단 느껴져야 되고 느껴졌다가 다시 빠질 때는 더 이상 상담사가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고 상담사 없어도 충분하구나 라고 과거의 추억으로 남기고 이렇게 끝나면서 종결이 되면 가장 아름답죠. 자, 그리고 이 시기에는 반복 강박,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강박이 한번 재현될 수도 있어요. 종결을 이르기 전에. 이거는 뭐 5단계에서도 종결하려고 하면 한번 일어나는데 갑자기, 내 지금 이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 지금 종결하면 안 된다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것은 그냥 종결에 대한 저항으로 보시면 되고, 이별하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다루시면 금방, 선생님, 제가 사실은 종결하기 싫어서 이랬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속도가 이미 너무나도 빨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다루실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뭔가 자기 개방을 하면서 끝낼 수 있는 것도 이 단계이고요. 그래서 저는 6단계에서는 나는 네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이야기도 가끔 어린 친구들한테는 해주는 편이에요. 내가 너를 보면서 이거는 너의 완전히 선택에 달려 있지만 너가 이러이러이러하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살 때 너한테 가장 좋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너는 잘 살아가겠지만 그냥 나의 제안이야.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통찰 상담 6단계까지 내용이었고요. 이제 4, 5, 6단계까지 한번 가보는 그런 경험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